안녕하세요. 맛있는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 의미로 영어 단어 배우기 25번째 시간인데요. 전치사 under와 up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under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치사 under는 무어라는 영향 아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대상의 영향 하에 있는 이미지를 가진 단어가 바로 under인 거죠. 그러니까 under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이 끼치는 영향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언더의 의미가 무어라는 영향 아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문이 나와 있으니 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살펴보시죠. 1번부터 보시면 가지고 있니? 너 무엇을 본 상태, 너 무엇을 봤어? 무엇을 본 상태를 가지고 있어? 무어라는 영향 아래, 어떤 영향 아래인가요?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침대, 그러니까 어떤 침대가 있으면 침대의 영향 아래니까 침대 밑이죠. 그러니까 너 침대 밑은 봤어?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크게 묶어보면 너 봤니? 침대 아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대 밑은 살펴봤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번 문장을 보시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보트, 어떤 특정한 보트죠. 그 보트는 놓여 있었다. 무어라는 영향 아래 몇 피트, 무엇의 일부로? 물의 일부로.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요. 물의 몇 피트, 라는 영향 아래 있었으니까 물이 있고요. 그 몇 피트 아래에 보트가 잠겨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크게 묶어보면 그 보트는 놓여 있었다. 뭐라는 영향 하에, 뭐라는 영향 아래, 몇 피트의 물, 그러니까 물 몇 피트 밑에 보트가 놓여 있었다. 잠겨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그 보트는 몇 피트의 물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3번 문장을 보시면 6명의 용의자들 있다, 있는 중, 무엇을 잡은 상태로, 그러니까 6명의 용의자들이 잡은 상태로 있는 중인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명의 용의자들이 잡혀 있는 상태다. 그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무엇라는 영향 아래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방지, 뭐에 대한 방지인가요? 테러에 대한 방지, 법률,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 하에 6명의 용의자들이 잡혀 있다.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을 좀 더 크게 묶어보면 6명의 용의자가 잡혀 있는 상태다. 뭐라는 영향 하에 테러 방지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6명의 용의자가 테러 방지법에 의해 테러 방지법에 따라 억류되어 있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4번 문장을 보시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호텔, 어떤 특정한 호텔이죠. 어떤 특정한 호텔입니다. 어떤 특정한 호텔, 그 호텔이 있죠. 여전히 뭐라는 영향 아래 공사, 그러니까 호텔이 공사라는 영향 아래에 있는 거죠. 여전히. 즉 이 말은 그 호텔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좀 더 크게 묶어보면 그 호텔은 있다. 여전히 공사라는 영향 아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호텔은 아직 공사 중이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5번 문장을 보시면 그녀는 또한
글을 쓴다. 뭐라는 영향 아래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필명. 어떤 필명인가요? 무엇의 일부로 바바라 바인이라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녀는 또한 바바라 바인이라는 필명으로도 글을 쓴다. 그런 내용이죠. 좀 더 크게 묶어보면 그녀는 또한 글을 쓴다. 뭐라는 필명 아래 바바라 바인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녀는 바바라 바인이라는 필명으로도 글을 쓴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6번 문장을 보시면 그는 잡아당겼다. 위쪽을 향하도록. 잡아당겼는데 위쪽을 향하도록 잡아당긴 것이니까 무언가를 들추었다. 무언가를 들어 올렸다. 그런 내용이죠.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무언가를 덮고 있는 것들. 여기서는 침대 커버가 되겠네요. 침대 커버를 들어 올리고 그것에 이어서 기어갔다. 뭐라는 영향 아래, 그러니까 침대 커버라는 침대 커버를 들어 올리고 그 영향 아래를 기어 들어갔다는 말이니까 침대 커버를 들어 올린 뒤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크게 묶어보면 그는 위로 잡아당겼다. 침대 커버를. 그리고 기어 들어갔다. 그 밑을 침대 커버의 영향 아래로 기어 들어간 것이니까 침대 커버를 들어 올린 다음에 그 밑을 기어 들어갔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침대 커버를 들치고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up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전치사 up은 무엇의 위쪽을 향하도록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대상의 위쪽으로 치솟는 이미지를 가진 단어가 바로 up인 거죠. 그러니까 up이란 단어를 볼 때마다 어떤 대상의 위쪽으로 끊임없이 치솟는 이미지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up의 의미가 무엇의 위쪽을 향하도록 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예문이 나와 있으니 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살펴보시죠. 1번부터 보시면 하나의 자동차, 그러니까 차 한 대가 몰아가게 했다. 어느 쪽으로? 간 거죠. 무엇이 위쪽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바짝, 최대한 차 한 대가 바짝 다가왔죠. 그것에 이어서 그는 무엇을 가지게 했다. 무엇을 가지게 했나요? 무언가의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차 한 대가 바짝 다가오더니 그가 그 안에 있는 상태를 가졌다. 즉 차에 탔다 그런 말이죠. 차 한 대가 바짝 다가오더니 그가 차에 타버렸다.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크게 묶어보면 차 한 대가 바짝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가졌다. 무엇의 안에 있는 상태, 차 안에 있는 상태를 가졌다. 즉 차를 탔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그가 타버렸다. 그가 탔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2번 문장을 보시면 우리는 먹었다. 모든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음식, 그러니까 어디에 놓여 있는 음식 모두를 먹었다. 무엇이 위쪽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남김없이 그 음식 모두를 우리는 다 먹었다. 그런 내용이죠. 좀 더 크게 묶어보면 우리는 먹었다. 그 음식 모두를 남김없이 무엇의 위쪽을 향하도록 먹은 것이니까요. 최대한 먹었다. 즉 남김없이 먹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 음식을 다 먹어치웠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3번 문장을 보시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정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부는 어디에 동의했다.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무언가를 정해두는 것. 위쪽을 향하도록. 무언가를 정해두는데 위쪽으로 향해 정해두는 것이니까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죠. 무언가를 설치하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무언가를 정해두는데 위쪽으로 향하도록 정해두는 것이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설치하다. 만들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무엇을 설치하나요? 하나의 위원회. 무엇의 일부로 조사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정부는 동의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크게 묶어보면 정부는 어디에 동의했다. 위쪽으로 향하도록 정해두는 것, 즉 무언가를 설치하는 것. 하나의 위원회를, 무언가를 조사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동의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4번 문장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있다. 무언가의 위쪽을 향하도록.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무언가의 위쪽을 향하도록 있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다 가버렸다. 갈 때까지 가버렸다. 즉 시간이 다 됐다. 그런 말이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멈추세요. 쓰는 걸. 그리고 손으로 무언가를 하세요. 어디 안에 있도록. 손으로 어디 안에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제출하라는 이야기죠. 제출하세요. 당신들의 시험지를 손으로 어디 안에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시험지를 내세요. 제출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다 됐으니 쓰기를 멈추고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제출하세요.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크게 묶어보면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쓰는 걸 멈추세요. 그리고 손으로 어디 안에 있도록 하세요. 즉 제출하세요. 당신들의 시험지를. 결국 한마디로 시간 다 됐으니 쓰기를 멈추고 시험지를 제출하세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5번 문장을 보시면 업이 동사로 쓰이고 있는데요. 어차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만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구매자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어떤 특정한 구매자들이죠. 이 구매자들이 동사니까요. 무엇의 위쪽을 향하도록 했다. 동사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무엇의 위쪽을 향하도록이 전치사인데 동사니까 무엇의 위쪽을 향하도록 했다. 무엇을요? 그들의 제한하는 것, 그들이 제한하는 가격, 무엇을 바탕으로? 1만 달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구매자들이 그들의 제한 가격을 올렸죠. 무엇의 위쪽을 향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들의 제한 가격을 올렸죠. 1만 달러를 바탕으로, 즉 1만 달러를 올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 구매자들은 그들의 제한 가격을 1만 달러 올렸다.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크게 묶어보면 그 구매자들은 올렸다. 위로 향하도록 그들의 제한가를 1만 달러를 바탕으로 한마디로 구매자들이 제한 가격을 1만 달러 올렸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문장을 보시면 우리는 있다. 가는 중. 무엇의 위쪽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윗동네로. 우리들도 보면은 서울이 있으면은 지방 각지에서 서울로 갈 때 흔히들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반드시 지리적으로 서울보다 아랫지방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은 대체로 서울에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뉴욕이 뭐랄까 중심지, 윗동네인 거죠. 지리적으로 윗동네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더 큰 동네, 중심부, 그러니까 윗동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을 쓴 거예요. 우리는 윗동네로 간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어디에 도착하려고? 뉴욕. 그러니까 우리는 뉴욕으로 가고 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뉴욕으로 가는 중이다. 그 말은 우리가 날 잡아서 뉴욕으로 간다. 어떤 특정한 날에 당일로 우리는 뉴욕으로 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크게 묶어보면 우리는 윗동네로 간다. 윗동네인 뉴욕으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날을 생각하면서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서 당일로 그 뉴욕으로 간다. 그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당일로, 그러니까 하루 일정으로 뉴욕에 갈 것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치사 언더와 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언더는 무엇라는 영향 아래 라는 의미여서 어떤 대상이 끼치는 영향 아래라는 이미지여서요. 상황에 따라 무엇의 아래, 무엇라는 상황 하에, 무엇 밑으로 와 같이 해석이 되고요. 업은 무엇의 위쪽을 향하도록 이라는 의미여서요. 어떤 대상의 위쪽으로 끊임없이 치솟는 이미지다 보니 상황에 따라 무엇의 위쪽으로, 최대한으로 갈 때까지 간 바싹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이 최대한으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 eat up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먹는 거니까요. 잔뜩 먹다. speak up이면요. 최대한 말하는 것이니까요. 뭔가를 최대한으로, 즉 큰 소리로 말한다는 뜻이 됩니다. up이 최대한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eat up은 잔뜩 먹다. speak up은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